미국이 그 적혀 있습니다. 세계 온라인 서점 시장의 최강자를 꿈꾸는 예스24의 김동영 사장. 학창시절 문학되었던 그는 연평균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온라인 서점의 주인이 되었다. 그의 행보는 남달랐다. 시장을 보는 안목은 의류업체를 경영하면서도 적자에 시달리던 예스24를 인수, 1년 만에 흑자로 바꿔놓은 것이다. 불황 속에서도 긍정의 힘을 믿는 김동영 사장. 그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지금 세계를 보면은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거대 그 기업들이 그 전 세계의 이 인터넷 유통 시장의 강자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하고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예스24를 키우고 싶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창고 물류 관리의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과 빠른 배송 시스템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게 다스라는 장치인데 한 칸 한 칸이 주문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쭉 진열해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불이 반짝반짝 오게 됩니다. 불이 반짝반짝 오면 이쪽으로 내려놓죠. 내려놓으면 이거를 여기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원격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 의한 물류 배송 시스템이 지금의 예스24를 만든 주역이기도 하다. 정해져 있어서요. 이 집소를 책만 가지고는 볼 수 없으니까 이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소를 찾아서 정확한 위치에 뽑을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PDA를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의 나이에 창업한 의류업체 한세 실업. 한 차례 부도 위기를 딛고 일어난 뒤 나만의 디자인과 브랜드로 미국 의류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김동영 사장. 그를 만나 불황을 이기는 긍정의 리더십에 대해 들어본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김동영 대표님을 모시고 불황을 이겨내는 긍정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동영 대표님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불황에 아마 저 같은 강사를 아마 부른 이유가 옛날에 혹독하게 불황을 견디고 다시 재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불황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으로 잡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79년의 2차 오일 쇼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불황 못지않게 아주 깊은 불황이었어요. 이번에 불황도 이제 첫 시작 중에 하나가 기름값이 오르는 거였죠. 기름값이 한 40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불 가까이 오르는 한 4배, 5배 오르는 거로 시작했는데 2차 오일 쇼크 때는 기름값이 한 10배쯤 올랐거든요. 물론 기름값이 옛날엔 정말 쌌어요. 1차 오일 쇼크 전에 기름은 원 배럴당 1불, 2불밖에 안 했거든요. 그게 지금 한동안 200불까지 올라갔던 거니까 상당한 그런 차이겠습니다만은 이때 2차 오일 쇼크라는 것이 지나간다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지나간다면 그때 무슨 불황이라는 게 지금 비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지나간 거는 잊혀지는 거니까. 그러나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60년대부터 이제 현재까지 얘기인데, 요 짧은 기간 동안에도, 물론 개인으로 보면 긴 기간이지만은 국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큰 불황이 몇 번 왔는가 한번 볼까요? 벌써 세 번째죠. 그렇죠? 1970년대 후반, 79년도, 그 다음에 97년도, 그리고 다시 2009년. 벌써 세 번 큰 불황이 왔죠. 그렇지만 사실 60년대를 보면은 뭐 불황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질 않지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항상 불황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잘 모르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릿고개란 말이 뭐예요? 보릿고개, 쌀 보리의 보리,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을에 쌀 농사를 지어서 벼를 추수하고 그리고 그거를 겨우겨우 아껴서 먹고 나면은 봄이 되면 쌀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쌀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봄 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보리 추수할 때까지 그때가 정말로 어려운 때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를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그럼 보릿고개 동안에 우리가 뭘 먹었어요? 촉은 목피로 끼니를 때우고 살았다. 그 당시 신문의 기사들이에요. 농촌에 가면은 곡식이 없어서 촉은 목피로 끼니를 겨우 때우고 살았다. 촉은 목피가 뭐예요? 풀뿌리 나무 껍질. 그렇죠. 풀뿌리. 잘 상상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캐서 뿌리를 먹고. 하긴 우리가 팥뿌리 먹잖아요. 팥뿌리 파도 풀이죠, 근데 먹는 풀일 뿐이지. 그런 게 아니고 잡초뿌리를 캐서 잡초뿌리를 먹고 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 흰 것이 있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60년대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은 참 대단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항상 1년 12달이 다 불황이니까 무슨 불황이고 할 얘기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60년대 개발 계획이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경제개발 500년 계약하면서 우리가 급속도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쓴 것이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계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출이라는 걸